어떻습니까? 저버 로터리? 제품에 비해서 상당히 효과적이고 좋습니다. 예, 섀도날도 그렇게 천마지기 가까이 쳤는데 칼날이 달아지질 않았어요. 다이아몬드 칼입니다 이게. 지금 요 칼날이 저희 저부와 로타리의 칼날이고 로보렉터라고 써져 있죠. 가쪽에는 일반 칼날이 달려 있는데 일반 칼날이 거의 다 달아졌어요. 이게 원래 일반 칼날 길이 정도 이 정도 돼 있는데 일단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거는 일반 칼날 끼져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저희 저부와 칼날이 끼져 있습니다. 이 저부와 칼날에는 다이아몬드가 입혀져 있습니다. 굉장히 수명이 깁니다. 칼날 모양도 저부와 형상이고요. 지금 이번에 새 거 끼우고 한 몇 마지기 작업하셨나요? 대략 한 천마지기 쳤어요. 천마지기를 마른 노탈이죠. 예. 트랙터가 존디어 155마리야. 특이한 점 있으십니까? 우리가 생바닥을 마른 노타를 치다 보면 굉장히 발이 소모성이 굉장히 심한데 그 면적에 비해서 소모성도 덜하고 잘 나온 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일반 노타리 동작업을 하면 이 흩어지는 게 없고 잘 묻어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이 로보렉타의 경발 자체를 바꿔가지고 하니까 셋도 부분에서 굉장히 용이하게 잘 묻어지면서 경운작업이 제 생각대로 좀 잘 되고 있습니다. 볏짚을 자르지 않고 뺐을 때는 많이 칼축에 감기는 현상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방향 100m 방향으로 치질 못하고 세례로 일단 먼저 세토 작업을 한 다음에 그리고 또 긴 방향으로 작업을 두 번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번거로운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로보렉타 그 노타리도 한 번에 여러 번은 안 하고 그냥 일직선으로 100m 기준으로 한 번에 이렇게 경운 작업을 가능할 수 있다는 게 자체가 장점입니다. 지푸라기 절단 안 해도 안 감기죠. 예. 예. 힙을 묶으려고 뺐는데 비가 계속 오다 보니까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트랙터랑 벨러 바퀴 자국이 많이 나가지고 그렇죠. 지푸라기 그대로 있고 그냥 벨러 그냥 가고 그리고 노타리 많이 치는 데가 많더라고요. 자국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지금 대부분 올 같은 경우는 많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농가들이. 예. 그 지푸라기 묻어진 것은 어떻습니까? 매우 만족해요. 잘 묻어져요. 예. 논에 물이 벙벙하게 있을 정도로 비가 많았었죠. 네, 좀 그런 경우는 그냥 한 번에 경운 작업을 해가지고 말려갖고 다시 경운 작업을 두세 번 정도는 했어요. 그러면 그 올해 같은 해가 10년에 한 번씩인가요? 20년에 한 번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올해 같은 해가 처음이에요? 처음이죠. 9월 달까지 막 해가 나다가 갑자기 수확철에 예. 기후 조건이 안 좋아서 계속 일주일 단위로 비가 오다 보니까 어떤 작업들이 용이치 못했지만 보리가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이고 예, 30년 만에 이런 적이 처음이라고요. 기후 조건이 이제 바뀌다 보니까 겨울에도 어떻게 보면 쌀보리 같은 경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맥주보리는 우리 보통 12월 달, 1월 달, 2월 달에 가도 맥주보리가 바람만 되면 수확은 가능하니까 네.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무교환 칼날 저희 이제 저부와 로타리 중에 무교환 칼날을 끼우셔가지고 첫 가을을 시작을 하셨잖아요. 보리가리 예전 다이아몬드 안 발라진 칼날하고 지금 다이아몬드 발라진 칼날하고 어떤 것 같아요?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 예전에 다이아몬드를 바르지 않는 날로 세터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이 날이 한 반절 정도는 없어졌을 거예요 아마. 이번에 이 칼날로 바뀐 이후로 많은 면적을 했음에 불구하고 쉐토 날이 이 정도까지 이렇게 달아주는 것이 더디다는 걸 효과적으로 만드는 날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그 노타리 칼날 1년에 몇 번 바꿨어요? 보통 1년에 한 3번, 4번 바꿨죠. 3번, 4번이요. 작업을 많이 하신가 보네요. 물로타리에서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소모성이 없는데 이 가을에 보리가리 할 때 첩을 치고 잽을 치다 보니까 굉장히 소모성이 심해요. 특히 이쪽 지역에는 이 모래 성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쉐터날 달아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빨라요. 다른 데 비해서. 아이고 그것도 한 번씩 가는 것도 보통이 아니에요. 고민하다가 이제 마치 로보렉타 사장님이 이 노타리를 저한테 이제 시승하라고 주면서도 이 발까지 새로 끼워서 이번에 이제 세토 작업을 하게 됐는데 로보렉타 사장님이 상당히 좀 잘 만드신 것 같아요. 트랙터 안쪽으로 기울였을 때 어때요? 수평은 잘 되죠. 이거는 자동 수평이 있다 보니까 양쪽에 실린더가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수평을 잡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른가리, 물로타리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용이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 155만 원 큰 기종들은 자동 수평제를 달 줄은 없어요. 보통 우리가 수평제를 달면 한 120마력까지는 가능하는데 그 이상 큰 트랙터에서는 수평 달기가 힘들거든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 노타리 자체가 수평 제어가 있다 보니까 동기에 수평 제어가 없어도 효과적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베일러 바퀴에 한쪽 바퀴가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노타리 쳐야 되잖아요. 근데 큰 걸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덜하긴 해도 그래서 이제 조그만 노타리로 못 치고 이게 큰 기종으로 사용하게 된 거예요 이번에.
그런 문제점들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방금 그 원철형 그 뻘땅 보니까 바퀴 자국이 난리가 아니대요. 힘들 거예요. 뻘땅은 더더욱이 한번 이렇게 빠져버리면 답하고 또 틀려서 굉장히 가척지들은 힘들어요. 세토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메꿔지는 거고 자체적으로 부하도 많이 걸리면서 굉장히 힘을 많이 받다 보니까 기름 소모량이라고 그런 것들도 무시를 못하죠. 지금 슬라이딩 되는 건 어때요? 마른 노타를 치다 보니까 흙이 이 실린더 이 부분에 많이 맺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아주 마른 노는 괜찮은데 덜 마른 놈들은 아무래도 작업을 다 끝나고 슬라이드를 접었을 때 잘 접어지기도 하지만 흙이 많이 끼어가지고 축축한 땅이나 막 그런 부분에서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지 그다지 크게 문제될 거는 아니죠. 저녁에는 항상 저는 뭐 트랙터뿐만 아니라 로타리 봉기 자체를 모든 것을 다 세차를 해요. 항상 작업을 끝나면 세차를 해야만이 정비가 용이하게 내가 어디가 뭐가 이상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매일 세차를 합니다. 저는. 작업 속도는 한 몇 킬로 정도로 마른 노타를 치세요? 지금 작업 속도는 보통 4.5km 정도. 잽을 쳤을 때는 한 5km 수준. 첩을 칠 때는 보통 4.5km. 그 일반 노타리로 쳤을 때 속도 얼마 정도 하셨나요? 거의 비슷해요. 그 폭만큼 작업 능률이 좋아진 거네요. 그렇죠. 넓은 면적에서 기존에 있는 2m 60짜리를 채워갖고 하면 여러 번 돌아다니는 시간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날씨가 이렇게 이번 주 지나면 또 비가 많이 온다 하길래 그러면 이제 많은 양을 소화시키려면 기존에 있는 노타리 갖고는 한계가 있거든요. 연료 절감은 어때요? 면적을 그만큼 많이 하다 보니까 연료 절감 부분에서도 굉장히 더 들어가죠. 이게 전대화가 155인데 보통 기름이 하나도 없을 당시에서 이으면 보통 한 드럼 반 이상 들어가거든요. 한 드럼 반 이상 들어가는데 이게 하루 한 300리터 정도 채워가지고 거의 노타리 세토 작업을 하게 되면 대략 하루 반 정도는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세토 작업을 하다 보면 기름이 힘을 과하게 쓰다 보니까 아무리 큰 기종이라 해도 기름 많이 먹을 수밖에. 근데 물로타리 같은 경우는 보통 한번 채웠을 때 보통 3일 정도는 사용하거든요. 2, 3일 정도는. 그러면 힘을 덜 받기 때문에 이제 이 노타리 자체가 경진 깊이가 치다 보면 뭐 20cm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데 저희 같은 경우 지금 교문 작업을 보통 마른 노타리를 쳤을 때 보통 경진 깊이를 10cm 정도 수준밖에 안 하니까 부하 걸리는 것도 좀 덜하고 보리가리 하는데 뭐 깊이 칠 필요가 없거든요. 예전에 트랙터로 제가 100마디기를 치면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근데 로보렉터로 하다 보니까 그 면적의 2배를 치니까 하루에 200마디기를 쳐도 아침에 예를 들어서 6시부터 움직였다 그러면 오후 5시나 6시 되면 작업을 끝내는데 보통 기본 12시간 정도 하거든요. 12시간 정도 해가고 작업을 해가지고 4.5km 정도 5km 범위 내에서 속도를 하면 면적을 하루에 많게는 한 100에서 120마디까지 소화시킬 수 있더라고요. 두 칠 경우에는 보통 2배가 되니까 200마디 이상을 소화시키죠, 하루에.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보리가리를 하면서 땅이 많이 마르지 않아가지고 전기 작업을 거의 한 600마디를 다 했어요. 그래갖고 이걸로 첩을 치니까 그 전에 노타리는 이게 한 번을 치고 지나가면 전기자리는 부분이 평탄화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로보렉터 자체는 한 번 치고 가면 거의 우리가 보리가리하기 용이하게끔 평탄 작업까지 가능해 버리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조건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이 노타리가 제가 이제 수평도 되지만 이 보시면 노타리 자체가 양쪽에가 실린더가 양쪽에 이 정도 한 보통 30cm 실린더가 달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수평 제어가 없어도 지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수평이 기계 공기하고 전혀 상관없이 노타리 자체적으로 수평이 지가 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참 효과적이죠. 그러니까 굴곡이 심한 부분에서도 전혀 상관없이 평탄화 작업까지 가능할 수 있는 게 이 수평 제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체 수평 제어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요. 어떤 조건이든 간에 상관없이 평탄화 작업이 잘 되고 있으니까 뭐 마른 농이든 물농이든. 로타리 폭은 4.5m이고 일반 로타리보다 2배 정도 됩니다. 로타리 깊이는 앞에서 보듯이 충분한 깊이로 작업 중입니다. 이렇게 넓은 로타리로 작업해도 전혀 부하가 걸리지 않습니다. 저부하 로타리는 기어박스 자리에 미경지가 생기지 않는데요. 여기서 미경지란 로타리 작업이 안 된 것을 말합니다.
주문량이 많아 미리 예약하셔야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